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오십견 환자를 좀 볼 건데요. 이렇게 좋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환자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지는 잠시 뒤에 일단 환자분 상태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응? 네? 치료나 한 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죠? 되게 오래 해야 돼요. 오늘 한번 해보고 일단 자, 나연서 퇴근했나? 손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진 숄더입니다. 1기 마지막 2기 진행 시작. 현재 아무튼 지금 LOM이 좀 심하고 아파요. 한번 올려보세요.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세요. 자,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신 다음에 환자분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옆에서 찍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분한테는 촬영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팔이 이 정도, 대략 이 정도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한 100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겨우 네, 이 정도. 네. 옆으로. 살짝 팔 다 내리시고. 내릴 때 아프지 않았어요? 내릴 때는 안 아파요. 다행이에요. 자, 옆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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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죠? 자, 이 정도는 어떤 각도를 의미하냐면, 이걸 돌려서 볼게요. 돌려서 보시면, 어깨 높이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팔이 이게 이렇게 나오면 90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90도가 채 안 되는 정도의 각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오십견 첫 번째 어떤 급성으로 염증기라고 해가지고 되게 심한 통증이 있는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을 넘기고 서서히 관절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의 어떤 히스토리를 들어봐도 그렇고 아마 그렇습니다. 이쪽 팔만 하실게요. 이 정도. 자, 정리해서 지금 볼까요? 그것도 열중션은 이 척추 있잖아요. 척추 손끝이 척추 정도까지 오고 골반 주변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열중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분 아까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에 결과만 좀 보시죠. 여기가 다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부터 보겠습니다. 1라운드 끝. 고생하셨어. 올려보실게요. 하나, 둘, 셋 쭉 올려보세요. 귀까지 가면 좋은데 귀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 각도는 어떤 각도냐면 여러분들에게 또 쉽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분은 최근 한 4개월 동안 팔을 못 올리고 아주 고생하시던 분이셨어요. 저도 굉장히 기쁜 그런 사례인데, 아까 처음 왔을 때는 이게 90도라고 봤을 때 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였는데요. 거의 이 귀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귀까지는 안 가는데 이 정도, 귀 앞까지는 오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올리는 거 좀 보실게요. 옆으로 올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이걸 90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0도 채 안 되는 정도의 각도가 이분한테서 나타났는데,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움직여봐요 그냥. 몇 달 동안 못 올렸죠?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올려봐요. 자, 제가 지금 아나토미 포지션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약간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좀 거짓말하면 안 돼. FM대로 해볼까? 한번 올려보세요. 자, FM대로 하면 여기 아까 락이 걸렸는데 지금 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다 올라가네. 자, 지금 보시는 바대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다 올라가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각도 변화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오십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전근개 질환하고는 조금 달라서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오십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 전기신경치료 한번 받을만 해요.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거를 먼저 정의하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열중시 한번 해보세요. 자, 열중시도 있네요. 핸드 투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 앞쪽하고 옆쪽이 좀 더 돼야지 돼요. 빼시고 한번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다시 앞에서 한번 가보세요. 쭉 가서 어디까지 가나. 올려보세요. 나이스. 이 정도면. 자, 이 각도는 어떤 각도냐면 아까 열중시는 척추 가운데 있는 데까지 손끝이 이렇게 닿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각이 좀 더 올라가고 손이 이 정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 편인데요. 열중시어 편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치료한 그 첫날 같은 경우에는 열중시어에 집중을 하지 않고 외전이라고 팔을 옆으로 올리는 거하고 앞으로 올리는 거하고 두 가지를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도 예, 어떤 이쪽의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자, 이게 처음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지금 어깨가 아프시다면 여러분 상태하고 비교하면서 잘 보십시오. 열중시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그러니까 가운데 쪽까지밖에 손이 거의 안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손을 넘기죠. 넘겨서 가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손을 넘겨서 자, 놓고 한번 가보면 자, 혼자 힘으로 갔을 때 여기 이점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각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전기신경치료를 했을 때 매우 뛰어난 결과가 나타나는 환자와 치료를 해도 역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환자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기신경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흔히 그 도수치료 하는 거하고는 많이 성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그 전기신경치료는 억지로 강하게 환자한테 아픈 걸 참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의 독특한 조건값을 맞춰가지고 신경을 좀 안정화 우선시키고 그다음에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서 환자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다 만들어 주는 게 전기신경치료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무리해서 하거나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좀 일반적으로 좀 그 도수치료 할 때 좀 억지로, 특히 오십견은 억지로 꺾는 성향이 아무튼 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이 좀 굉장히 짧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십견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반대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 1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환자처럼,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효과가 저희 전기신경치료가 마치 맞춤인 양 확 좋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이 얼마나 굳었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오십견이 오신 분이 어깨 주변에 근육이 발달했을 경우에 굉장히 빨리 효과를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십견이 오셨는데 근육이 좀 운동을 안 해서 물렁물렁하고 근육도 좀 마르고 그러신 분이면 치료 기간이 보통 저희가 봤을 때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오십견 때문에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 기준 보면 보통 2달 반 정도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처럼 근육이 아주 발달되신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임팩트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임팩트가 있고 첫날부터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 왔을 때 이걸 굳이 제가 이미지로 치자면 처음에 통증이 이만큼 있었는데 관절이 쑥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가면 관절이 부드러워진 것만큼 통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도 최근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거든요, 아파서. 근데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통증이 떨어지니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치료받고 떨어졌으니 편안하지만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가시면 통증이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만 전기신경치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정도를 통증점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만큼 다음번 오셨을 때 아프긴 하지만
좋아졌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날 똑같이 또 치료를 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나가서 일상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내려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편안한 상태로 완전히 이제 좋아질 때까지 유지를 시켜 나가는, 참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을 통한 어떤 기본적인 근육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특히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신경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십견으로 환자분이 오시잖아요. 그럼 물론 다른 치료에 비해서 이제 물리치료 방법 중에서 다른 물리치료에 비해서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든지, 범위가 좀 다른 치료할 때보다 범위가 훨씬 많이 넓어진다든지 하는 좋은 장점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 중에서 근육이 발달 안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금 오래 갑니다. 예, 그게 좀 다르죠, 오십견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십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어깨 근육이 내가 발달했나 안 발달했나를 한번 잘 보시고요. 만약에 발달이 안 돼 있으면 뭐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대신에 오십견으로 관절이 굳어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한 석 달 정도는 고생을 하셔야 되고, 치료는 적어도 대략 볼까요? 주 2회, 2, 4, 8, 한 20회 전후까지는 받으셔야지 되는 그런 질병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첫날부터 좋아하시는 이런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 보통 7, 8번 정도의 아주 병원은 안 오죠. 병원은 안 와요. 안 아프니까. 관절도 뭐 거의 풀어졌고 아프지 않으니까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십니다. 자, 마지막 코멘트 하나 여러분들께 메시지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짧은 것 같은데 아픈 것 때문에 오래 고생하는 거는 정말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든지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빨리빨리 좋아질 수 있게 하고 완전하게 안전하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가능하면 병원 시스템 안에서 해보시는 걸 꼭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병원 시스템 밖에서도 소위 그 손맛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추천하지 않아요. 그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오히려 더 오래 가고 길게 가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 안에서 제도권 안에 있는 좋은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하나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치료를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기신경치료는 아파서 오시면 첫날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통증을 줄이고 관절 범위를 넓히고 해서 그런 결과값을 낼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요, 전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좀 덜 아프고, 지금보다 훨씬 덜 아프고, 그다음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하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다고 봐요. 말이 길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